마케팅 패키지를 마케팅으로 이용한 사례들 계속 이어갈게요. 이케아 그 필러 나이프 보셨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건 이게 뭔 거 같으세요? 이거는 프리미엄 햄이에요, 햄. 근데 햄인데 우리는 햄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하몽하몽 같은 거 같아요. 그쵸? 어떠신가요? 딱 봐도 프리미엄이라는 느낌이 나죠. 블랙이라는 색깔의 특성, 컬러의 특성, 고급스러움에 그 하드 케이스 윗부분에 이 돼지 피규어 모양을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황금 돼지죠. 고급스러움을 더하기도 하고 안에 상품의 퀄리티를 대변해 주기도 하죠. 아니 이렇게까지 고급스러울 일이에요? 근데 이 하몽하몽이라는 게 실제로도 비싸거든요. 일반 무슨 그냥 막 가공된 무슨 스팸 뭐 이런 거보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엄급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하몽하몽 햄을 만났을 때 뭐 이제 주로 이런 하몽하몽은 약간 와인 마시고 이럴 때 과일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네 먹는 햄인데 선물로 뭐 이렇게 사거나 선물 정도로 사야지 집에서 그냥 즐기기에 분명히 가격은 비싸겠지만 그러나 품질의 상태나 퀄리티를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디자인도 예쁘고 안에 내용물도 좋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렇게 프리미엄 햄의 고급스러움의 극치를 한번 보셨습니다. 또 다른 햄이죠. 이건 일반적인 그냥 햄이에요. 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육질의 상태의 어떤 패키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선홍빛과 이렇게 마블링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세요. 그래픽 중간에 집, 그 다음에 뭐 소, 돼지인가요? 돼지고기죠. 돼지 이런 일러스트가 있어요. 이런 산천초모 아름다운 자연에서 먹고 자란 신선도 높은 뭐 그런 햄이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 근데 그게 굉장히 그 고기 육질을 표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만약 그냥 전체 상품을 알리는 네이밍이나 어떤 사진으로 구성된 햄들 사이에 이런 햄이 곁들여 있으면 당연히 시각적 주목을 받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소비자의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고 패키지로 다시 리디자인해서 성공한 사례예요. 나이키는 그 에어 시리즈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나이키도 도전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건 정말 에어캡 안에 운동화가 들어가 있는 그런 패키지를 선보였어요. 음, 뭐 에어의 어떤 에어맥스 이 운동화에 대한 그 에어 텐션감 이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이만큼 빵빵해. 이거 신으면 에어가 빵빵하게 들어있는 그리고 워낙 글로벌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투명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부연 설명들이 패키지에 필요가 없잖아요. 글로벌 브랜드고 마니아들이 형성돼 있고 뭐 매출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리즈들이 나올 때마다 얘네들도 굉장히 패키지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죠.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부자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에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어 근데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친환경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비닐로 전체를 덮어 이게 참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부분 같아요. 디자이너가 친환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또 어떤 효과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안 할 수는 없고 도전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요 지금 파트는 패키지로 마케팅 성공한 사례들을 보는 거니까 감안하고 보죠. 자, 이거는 뭐 리디자인은 아니지만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은 아니지만 저 곰표라는 원래 밀가루잖아요. 근데 밀가루, 밀맥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다가
레트로가 열풍이죠. 저 어렸을 때 진짜 밀가루 패키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곰 있고 곰표 뭐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오리지널 레트로 디자인으로 생맥주 시장을 나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전 마셔보진 아직 못했는데 CU에서 만든 그 곰표 밀맥주예요. 2020년도 지난 2020년도 5월에 그 뭐 대한제분 수제 맥주가 참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세븐 브로이와 함께 출시한 곰표 밀맥주가 출시 3일 만에 처음 생산 물량 10만 개를 완판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누적 판매량 30만 개를 돌파 기록했고, 그 맥주 시장은 취향 소비 성향이 강해 진입 장벽이 높아. 무슨 말이냐면 맥주 맛이 다 조금 조금씩 제조사마다 브랜드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맥주를 난 카스만 마셔. 나는 뭐 버즈와이드만 마셔. 난 하이네켄만 마셔. 나는 뭐 있죠 또? 뭐 밀러만 마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진 세력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분의 오리지널 곰표 밀가루 푸드를 연상시키는 이 패키지 디자인으로 한참 레트로 감성이 지금까지도 유행하고 있죠. 그 타겟 그 레트로를 좋아하는 타겟층의 감성을 취향 저격한 거죠. 성공 요인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여기 보이시는 이 곰돌이가 맥주를 마시고 있고, 어, 그리고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벽한 레트로잖아요. 레트로, 이건 뉴트로도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레트로인데, 이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는 물론이고, 또 이 분위기를 겪고 자랐던 중장년층, 제 나이의 사람들 사이한테서도 인기가 있어서 인스타 같은 경우를 봐도 이 곰표 맥주 이게 많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곰표 맥주뿐만 아니라 곰표 티셔츠, 뭐 곰표 가방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트렌드인 거죠. 이 유행에 민감한 세대들을 타겟으로 두고 디자인을 하는 것. 이게 그냥 많이 예를 들어서 대한제분 수제맥주 제조사 뭐 세븐로이 브로이 음, 유명한 업체에서 다 협업해서 만든 이 제품이 이 곰표라는 팝콘이나 맥주로 옷을 입히지 않고 또는 럭셔리하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기존에 있던 그 청량감을 강조한 맥주의 패키지였으면 시선이 자극됐을까요? 새로운 맥주가 나왔네. 하지만 이거는 뭐 한번 마셔볼까? 어떤 맛인지 충분히 그렇게 자극하기에는 더할 나위가 없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말할 게 글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모나미 볼펜과 더불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흰색에 검은색 버튼 모나미 볼펜. 근데 모나미가 조금씩 새롭게 태어난 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 말고도 그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 문구류 필기류 회사였단 말이에요. 사실 모나미에 이제 제 선배분이 디자이너로 계시는데 뭐 이렇게 선물로 저는 받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 조금 고가 뭐 한 몇만 원짜리. 근데 되게 필기감도 좋고 디자인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기업 초기 도전 정신 이어봐서 헤리티지 디자인 최신 레트로 재해석하는 모나미 153이 나왔어요. 일본 필기류, 그 다음에 뭐 미국 필기류에 모나미가 뒤졌었죠. 그리고 모나미의 볼펜은 그냥 싸고 막 쓰는 볼펜 이렇게만 여겨왔었다고요. 그리고 또 이 필통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하는 그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뭐 킹검 그 볼펜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모나미가 1963년 국내 자체 기술로 만들어낸 국내 최초의 볼펜 모나미 153은 합리적인 가격, 실용성 덕분에 지금까지도 국민 볼펜이죠. 정말로 그 육각형 형태의 바디랑 검은색 헤드, 그 다음에 똑딱이 부분, 노크 등 꼭 필요한 부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군더더기 없이.
그 디자인의 모습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모나미는 국내 최초의 볼펜을 개발했던 기업 초기의 그 도정 정신을 이어받아서 헤리티지 디자인을 최신 트렌드에 맞춰 새롭게 재해석해서 어, 예전보다는 그 흰검 그 볼펜보다는 판매율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확실히 세련되신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모나미 볼펜 집에 한 자루 이상은 다 있지 않나요? 있으시죠? 근데 왜 저는 그 필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볼펜을 귀중하게 모나미 볼펜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막 굴리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과 사무실 같은데 그리고 거의 웬만해서는 또 안 쓰려고 하기도 하고 음. 네, 그렇게 해서 이 모나미 볼펜이 좀 자신들의 역사를 계속 이어오면서 꾸준히 이어오면서 새로움을 좀 컬러 부분이나 이런 걸로 가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새롭게 젊은 계층을 타겟으로 두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초기의 어떤 디자인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전혀 바뀜없이 어, 네, 그런 것들을 뭐 유산 자신들의 모나미 유산을 이어서 계속 가치를 가져가는 것 그거를 헤리티지 디자인이라고 하죠. 어떠신가요?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되게 모던하게 나온 볼펜들도 있어요. 그냥 근데 또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강렬함을 줬는데 흰 건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뭐 소중히까지는 아니지만 마구 그냥 내던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 성공한 사례들을 봤어요. 그러나 실패한 사례들도 당연히 있죠. 실패한 굵직한 사례 한번 볼게요. 트로피카나. 이 트로피카나 오렌지 주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국민 주스죠. 국민 주스. 이게 비포고 이게 애프터예요. 이게 망했어요. 왜? 난 이게 좋은데 왜 망했지? 볼까요? 리디자인을 한 거예요. 리브랜딩을. 그래서 5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 새로운 리디자인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이 마케팅 비용에만 쓴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427억 원, 그 다음에 총 3,500만 달러를 썼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안에 내용 주스를 개발한 게 아니라 이 리브랜딩, 리디자인 하는 데만 그렇게 돈을 썼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거는 최악의 그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전 걸로 넘어갔어요.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게 예전 모델이에요. 고전적이고 그리고 빨대 이 오렌지에 스트로를 바로 꽂아서 먹는 우리 이만큼 신선해 이런 걸 나타낸 건데 음, 저도 뭐 실제로 이거 봤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나 하는 생각은 했는데 자 디자인적인 실수로 먼저 얘기해 볼게요. 기존 로고는 가로쓰기죠. 세로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폰트 색상도 다른 글자들과 뚜렷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쵸? 완전히 짙은 그 그린 안에서도 약간의 그라데이션을 둬서 다른 그 오렌지 컬러의 보색을 이루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새 디자인은 세로로 됐어요. 우선은 세로는 디자인적으로 예쁠 수 있지만 가독성에선 떨어져요. 트로피카나 짝퉁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폰트와 같은 색상. 여기도 같은 색상. 여기선 오직 뭐 이파리 정도는 그렇지만 폰트 색상이 이 색깔로 겹치는 건 없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것들 여기에 들어가는 100% 오렌지 퓨어 앤 내추럴 빼놓고는 다 이 그린 색상이 똑같단 얘기예요.
너무 통일화 시킨 거죠. 이게 우선 가장 사람들한테 어, 이게 정말 내가 옛날에 마시던 트로피카나야?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왜 좋았는데 왜 바뀌어? 이상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패키지 자체의 실수를 한번 볼게요. 기존 패키지는 각각의 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 뭐 정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정면에는 이렇게 오렌지 전면의 이미지, 그 다음에 측면엔 정보, 내용, 스토리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빼곡하게 저 공간을 아까워할 정도로. 하지만 새로운 디자인은 디자인 자체로만 보면 유리잔에 담긴 아주 프레쉬한 주스라는 느낌은 나요. 그쵸? 그런데 45도 각도에서 봐야만이, 어떻게? 이렇게 봐야만이, 아, 유리잔 글라스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정면에 갖다 꽂아 놓으면, 아, 왜 여기 정면에 있는 거 안 보여요? 왜냐면 이건요 바로 출시 폐기됐기 때문이에요. 요 자세에서만 봐야, 아, 딱 컵이네 이런 느낌이 나지만, 이렇게 정면에 얘를 진열해 놨을 때는 이런, 게다가 이렇게 전면 투명하게 안에 내용물을 오렌지로 빵빵하게 들이우는 애들 사이에, 그리고 이렇게 프레쉬함을 터트려주는 애들 사이에 뒤처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트의 진열 한쪽 면에서만 보이는 마트의 진열 방식 특성상 이런 음료수 디자인은 실패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놔둬야 이 의도가 드러나는데, 이렇게 전면성만 띄고 있는 마트에서 얘만 45도로 놔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그 돈을 들여서, 말도 안 되는 돈을 들여서. 그 다음에 알아보기 힘든 정보. 트로피카는 여러 종류의 오렌지 주스를 판매하는데 각 종류별로 어떤 과즙을 쓰는 제품인지 알아보기 쉬웠다고 해요. 그러나 새로운 신디자인에서는 밋밋한 폰트, 너무 심플, 밋밋하다기보다는 너무 노멀하고 그냥 깔끔한, 뭐 이런 폰트가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통일감을 줄 수 있지만 어떤 이런 자유로움과 그 다음에 좀 다이나믹한 느낌은 안 주잖아요. 이게 소비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20%가 하락했대요. 정말. 그래서 결국은 2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끝에, 아, 안 되겠다. 이거 없애자.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말도 안 되게. 아무리 돈 잘 버는 글로벌 그룹이라 하더라도, 기업이라 하더라도. 안타깝죠. 저는 이걸로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이상 얼마만 예를 들 사이에 있어도 오렌지에 빨대가 하나 딱 꽂혀 있잖아요. 게다가 오렌지가 단면도 아니고 탱탱한 입체감이 나는, 그거에 비해서 임팩트가 훨씬 약하다는 거예요. 난 이거 좋은데, 이거는 우리가 오직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만 봐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몇십 년을 마셔온 사람들, 눈에 익숙하고 큰 불만이 없던 사람들한텐 충분히 괜찮았는데 왜 이것만 바꿔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다른 주스를 먹게 하는? 그러나 살아남은 건 있어요. 이거 뚜껑 부분이 그냥 보편적인 똑같은 납작한 뚜껑이었는데 오렌지를 연상시키는 뚜껑으로 남은 거, 요거는 다시 도입했다고 하네요. 이건 괜찮아요. 진짜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데 다른 데랑 좀 균일화되지 않고 좀 평범성을 거부하는 느낌이 들고, 이게 그립 잡았을 때 느낌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400억 원을 투자해서 뚜껑 하나만 건졌다는, 디자인을 다 함부로 패키지를, 기존에 있던 디자인을 잘못 바꾸면 이런 참패를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 이 디자이너는, 물론 이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결정권자가 따로 있겠지만, 나름 이 디자이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괴감이 들겠어요. 내가 한 디자인인데 회사의 매출이 20%나 하락을 시켰으니 총체적인 책임감이 느껴지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잘 보셨죠?
뭐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그 패키지 디자인을 새롭게 또는 어 브랜딩함으로 인해서 성공했던 사례들 그리고 실패했던 사례를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인 거죠. 아무리 그 상품의 상태가 좋아도 지금 트로피카나 이 오렌지 주스만 보더라도 이걸 즐겨 마셔왔던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건데 패키지가 다름으로 인해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내가 먹던 트로피카나가 아닌가 보다 하고 구매를 안 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디자이너의 역할도 중요하고 이걸 기획하는 기획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결정권자의 그 안목도 중요한 거겠죠. 이걸 리디자인 하면서 뭐 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디자인만 나왔겠어요? 여러 가지 디자인 안 중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선택되어진 거였을 텐데 그게 이제 쫄망했다는 얘기죠. 안타까워요. 그냥 한번 새롭게 출시하는 거에서 리디자인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크잖아요. 제작했을 때 제작 비용도 크지만 매출까지 떨어지니 뭐 도랑치고 가지 잡는 게 아니라 도랑도 잃고 가지도 못 잡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고려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기존 디자인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그리고 폰트 아무리 미니멀하고 심플한 디자인들이 유행한다 하더라도 또 고전적인 그 디자인을 살려서 해야 되는 게 리디자인 할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혁신적인 개혁을 필요로 했을 땐 예전의 거를 버려도 돼. 예전에 우리 매출이 너무 안 좋았어. 새롭게 태어나도 돼. 이러면 상관없겠지만 기존에 잘 팔리고 있던 걸 좀 더 잘 팔아보고자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2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막 3차 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힘드시지만 그래도 또 어쩌겠습니까. 3차 시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